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2026학년도 시행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제 연세대학교가 올해 면접의 반영 비율이 바뀌고, 면접의 형태가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시자의 선발 인원은 약 1명. 대략적으로 2명이나 3명 정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특례는 다단계 전형인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를 반영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로 축소됐죠. 축소되고 1단계 배수는 3배수예요. 배수가 크지 않거든요. 1단계 배수가 5배수가 아니라 3배수인 이유는 3배수를 두어도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합격하여 이동하면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수능 최저를 미충족한 학생들로 인해서 미충족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에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 이유 다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으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 발생될 이유 없고 두 번째 연세대학교에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12년 특례 전형에 서울대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3배수만 두어도 충분하겠죠. 그만큼 배수가 적어지면은 뭐가 중요해지냐면 1단계 통과 여부가 합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이 30%의 반영인데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이 70%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세대학교는 12년 특례는 서류평가 100%니까 당연히 서류의 중요성이 크다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3년 특례 전형에서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면접은 작년도까지 봐도 면접이 재심은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이었지만 올해는 인성 면접으로 바뀌었고요. 면접 일자는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8월 30일 토요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7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고 그렇죠.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30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죠.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면접 일자가 늦으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면접 일자가 뒤로 갈수록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적응력, 면접에 대한 성취욕이 높아요. 성취도가. 그만큼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보통 2분의 선생님이 1명의 학생을 면접을 보게 되도록 하고 인성 면접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및 공동체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동체의 역량들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자 1명을 약 2분의 면접관이 복수의 인원이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공통 문항이 주어지고요. 이 공통 문항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면접 문항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2023학년도 3월 신입생 재외국민 전형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고 이 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재심원의 기반 면접, 재심원 기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공통 재심원 면접은 지원자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매우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 마을 사람 모두가 전보다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막상 우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보다 몇몇이 열심히 준비한 조별 과제물의 슬쩍 이름만 은지르는 불의를 더 괘씸하게 여긴다고 한다. 자, 자원이나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재학 중 단체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설명하고 이때 발생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가 한 노력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하는 문항이에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면접장에 가서 이런 제시문을 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생각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발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제시문들을 다양하게 받아서 실제 구술하고 발표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에 막히거나 원하는 질문을 답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계속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그만큼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면접의 문항이 이렇게 인성면접, 공통문항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문접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서류평가에서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이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이든 12년 특례 전형이든 연세대학교 의예과이든 아니면 연세대학교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표준학력 지표죠. IB 성적, A레벨, GPA 성적, 거기다가 AP나 또는 SAT나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에다가 공인어학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토플이나 JPT나 HSK 같은 공인어학 성적, 이런 다양한 학력의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진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 내용이 많이 강화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의예과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중고교과정 의예과는 보통 2명 모집에 30명 정도니까 약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오히려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그 하위 대학교, 가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보다 경쟁률이 더 낮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더 낮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출 서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3년이나 12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은 학생의 학력 지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결국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느냐,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느냐, 이걸 위해서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준비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각 대학별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이거나 서류를 분리해서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보는 것처럼 교내 비교과 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서류만을 반영하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기간, 다시 말하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3개 학년 동안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도 반영해요.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토플 성적이나 HSK 성적이나 또는 SAT 성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취득한 성적 중심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반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재외국민 전형이 사교육비와 직결되죠. AP, SAT, 토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면 결국 이 대치동 근처의 모든 학원들이 SAT나 AP나 토플 학원으로 다 바뀌어요.
그치? 사교육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들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내 참여 탐구 활동이나 자율자치활동, 진로활동, 진로 탐색 활동들을 기재할 수 있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3년 동안에 6건까지 기재할 수 있고요. 글자 수는 약 50자로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내 활동의 연번이 6번까지 기재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쓸 수 있는 내용이 탐구, 자율자치, 진로, 기타 활동으로 쓸 수가 있고요. 글자 수는 약 50자 정도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해당 기간 재직 중에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직인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모든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증빙서류 제출은 없죠. 자, 봉사활동도 연번은 6번까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수 50자 있고 일자와 기간이 있을 뿐 발행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는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이프리비에서는 이렇게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하고 서류 작성하고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 서류 제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2025년도 후기부터 부활이 됐고 이게 12년 특례에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자소서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자소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마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하는 글이 자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가 합격과 불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꼭.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맞게끔 또 지원하는 학과에 맞게끔 자기소개서를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 노력의 과정들이 얼마나 잘 솔직하게 드러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이 되어져서 꼭 첨삭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1번 문항이 약 12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의 과정, 성취의 결과들을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글자 수가 800자고 이 800자 안에서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도전, 좌절, 실패의 경험들을 사례를 들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글자 수가 8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은 선택 문항이죠. 그죠? 선택 문항이라고 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이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예과나 연세대학교의 면접의 특징은 저희가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세대학교 의예 또는 약학과의 면접의 특징을 진행을 합니다. 특강을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총 10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30%로 축소가 되어지고 면접의 방식이 재심은 기반의 업로드 형식의 면접에서 인성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면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감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한 3배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경쟁률이고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대신 서류평가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세대학교에 어떤 과에 원서를 쓸 것이냐 이 학과 결정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